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배우님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을까요? 요새 그거 안 보면 큰일 나죠. 저도 다 봤습니다. 어릴 때 오징어 게임이란 거 해보셨어요? 저 솔직히 오징어 게임이란 거 몰랐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전에 무한도전 나왔을 때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가 보는 오징어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1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드라마 볼 때 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이거는 사실 여신정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는 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사실 알고 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굉장히 무거운 죄인데요. 성기훈이 어머니가 숨겨놓은 카드를 뒤져서 꺼냈고, 그리고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본인이 추측해서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비밀번호를 풀었죠.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풀어서 돈까지 꺼냈습니다. 이건 사실상 카드를 도난하고 그 도난당한 카드로 돈을 뽑은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박은 분명히 범죄인데 왜 강원랜드나 경마장 같은 데도 도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원칙적으로 도박은 형법에서 정하는 도박죄가 맞습니다. 범죄가 맞는데요. 근데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도박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마와 강원랜드가 있는데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이라는 법에서 한국마사회가 주최하는 경마는 합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돈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칼을 이용해서 양복 주머니를 찢고 그 다음 돈을 뺏어가죠. 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형법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그 캐릭터가 상습범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습범 가중을 먹여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문제가 많죠. 일단 제일 먼저 사채업자들이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서 성기훈을 때리고, 그리고 성기훈이 코피까지 남으로써 상해를 하게 했죠. 이거는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상해를 했다는 점에서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채권추심법이라는 법에도 위반을 하게 돼서 이 법에 따라서도 처벌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체포기각서인데요. 이 신체포기각서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성기훈이 지장을 찍었다고 해도 자신의 신체를 줄 필요는 없는 거죠. 피하기 무효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라고 한 그 자체만으로도 장기득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리하면 사채업자들은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 채권추심법 위반을 했고 장기득 이식에 관한 법률도 위반을 한 겁니다. 이 세 개 법률 위반해서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성기훈이 지장을 찍었던 그 신체 포기각서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성기훈의 신체를 꺼내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인주에서 인주가 아니라 자연 인주 찍으면 무효인가요? 어쨌든 인주로 찍든 자연 인주로 찍든 신체 포기각서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양육권 문제네요. 드라마에서 상황을 보면 양육권은 아이 엄마한테 간 것 같고, 성기훈은 그날 마침 아이가 생일이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훈의 처지를 고려하면 당연히 와이프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전 부인이 재혼을 했고 그 재혼 가정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기훈이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만 조금 갖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와서 키울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456억인데 456억을 따온 성기훈의 상황을 보면 인생의 의지를 잃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페인인 상황이죠. 양육권을 이제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뭐 단순히 돈이 많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와의 친밀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정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고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기훈이 그렇게 페인이 된 상황에서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네요.
원칙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드라마 상황을 보면 성기훈이 뺨을 맞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허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서 피해자가 내가 맞을 것을 승낙했다. 그래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그 계약서 조항 글자 그 자체만 그대로 보면은 단순히 게임을 한다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평범한 게임이 아니었죠. 탈락이라는 단어가 목숨을 잃는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핵심적인 정보를 빠뜨리고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109조 차고 취소 또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103조에 의한 무효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게임 주최 측에서 여기 참가하겠냐고 물어봤고 참가자들 본인이 스스로 게임을 하려고 제 발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처음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는 죽음이란 단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까지 승낙을 했다고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서해서 참가자들이 게임을 할 때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서 살인을 한 경우에는 승낙살인죄라는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1화 내용을 보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라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변이었습니다.